다들 ESG 하죠. 그런데 그 화려한 포장지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한국형 ESG의 민낯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ESG 등급이 높다는 건 분명 좋은 신호일 텐데 왜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는 걸까요? 이 모순의 한가운데 대체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등급이라는 게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최근 연구로 보니까요.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예측하는 진짜 신호는 그럴듯한 점수가 아니었어요. 바로 논란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이나 지배구조 쪽에서 뭔가 사건이 빵 터지는 것, 이게 진짜 위험 신호라는 거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보세요. 산업재해나 소비자 안전 문제 같은 이 사회, 즉 S쪽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부도 위험이 그냥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환경이나 지배구조 문제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또 파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잘못된 시스템이 현실에서 어떤 비극을 만들었는지 실제 피해자가 된 기업들의 사례를 직접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소위 오너 리스크, 즉 망가진 지배구조가 어떻게 회사를 통째로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한국엔컴퍼니의 경우 오너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이 되자마자 등급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배구조가 무너지니까 내부 통제가 마비되고 결국 회사 가치 전체가 갉아먹히는 전형적인 수순을 밟은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기업이 그토록 외치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지, 그 위선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돈 문제로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하림이 그랬습니다. 동물복지다 뭐다 해서 이미지를 잘 쌓아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물질이 딱 나온 겁니다. 이 사건 하나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쇼였다는 게 드러났고 소비자 신뢰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죠. 이게 바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대가입니다. 이제 개별 기업의 논제를 넘어서 이 부패를 아예 조장하는 시스템 그 자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애초에 어떻게 이렇게 마비와 부패를 위해 설계되었는지를 말이죠. 이걸 좀 보세요. 위원회를 만들고 심의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걸 또 반복하고 또 다른 심의를 거칩니다. 이건 일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결정을 피하기 위해 만든 미로일 뿐입니다. 의사결정은 이 무한궤도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 결과는 뻔합니다. 책임은 다 같이 나눠서 지니까 결국 아무도 안 지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결정은 끝도 없이 미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새로 부정한 영향력과 이권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럼 이 망가진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경보호라는 아주 멋진 가면을 쓰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 핵심 플레이어들은 대체 누굴까요? 이제 그 주체들을 정확히 지목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 집단입니다. 정책과 돈줄을 쥐인 정부위원회,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평가기관, 그리고 소송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시민단체. 이들이 ESG라는 이름 아래 아주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첫 번째 수법입니다.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임명된 뒤에 자기가 몸담았던 단체, 정부 예산과 사업을 몰아주는 구조. 이건 공공자금의 사유와나 다름없습니다. 평가기관들은 또 어떻고요? 똑같은 회사를 두고도 기관마다 등급이 제멋대로입니다.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주관적인 잣대로 등급을 매기고 컨설팅 계약을 유도하는 등급 장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물론 환경보호라는 명분은 너무나 좋죠. 하지만 그 뒤를 보면 소송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목적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 자신들의 행동을 비판하려고 하면 즉시 반환경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모든 논의를 차단해버립니다. 이 도덕적 우월성이야말로 그 어떤 비판도 막아내는 완벽한 방패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ESG는 기업을 살리는 보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였을까요? 이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세계는 ESG를 공급망을 지키는 전략으로 활용하는데 우리는 이걸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명분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국가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이권 개입과 성장 저해뿐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한국형 ESG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업들이 실질적인 체력을 키우는 대신에 위원회를 만족시키는 서류 작업에만 집중한 결과죠. 결국 ESG는 보약이 아니라 서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을 내리는 대신 마지막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등급과 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